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장간은 둘밖에 없죠. 개수하고 임수밖에 없습니다. 겁재와 비견이죠. 자, 그래서 임자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보면 일단 본인의 그 주체성, 그리고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어떤 타의 어떤 일감보다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식갑자 중에 임자가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월에 겨울에 수면 일단 꽁꽁 얼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성격이 고집스럽고 냉랭하고 좀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부드럽고 자상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성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없죠. 겉과 속이 다르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성격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얘기를 해본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동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생각이 반대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융통성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표출시키는 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구조가 있었을 때는 좀 와일드한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직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직업, 뭐 연구나 어떤 개발 아니면 기획력 이런 것들로 한번 직업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언론 경영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부 관계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면 그다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마찰력이 심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따로 말 그대로 따로 국밥처럼 놀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나의 성향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임자일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연성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마찰력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오행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 발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임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에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있죠. 이 오행 활용을 잘하면 좋지 않겠냐. 풀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자 일주가 목화토 금수 중에 과연 어떤 글자가 있었을 때 유연함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바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 화라는 글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보면 사주풀이 하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더 소홀하고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자일주는 목이나 화가 주변에 있어준다면 좀 유연한 모습이 성격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시켜서 목이 있으면 설기를 시킵니다. 수생목으로. 그래서 나의 어떤 것들을 밖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해질 수 있고, 화가 있으면 꽁꽁 얼어있던 물이 녹음으로 인해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가장 그래도 이 임자한테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 물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 가면서 상상력을 동원시킨다면 아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 동원시켜서 이거는 어떤 글자가 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하지 않았고요. 이제 하는 것은 전자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글자가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개축. 한번 개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이 물 묻어가지고. 자, 개축 지장간을 보니까 개, 신, 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지장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비견이 되고요, 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 됩니다. 지장간에 이렇게 있다. 비견, 편인, 편관. 관인비 구조네요. 관인, 관인비 이런 식으로 짜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축의 성격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놓고 보면 어차피 축도 겨울입니다. 좀 성격은 좀 소심하고 내성적 성향일 것이고 역시 냉랭한 모습이고 여기도 역시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좀 신경도 좀 예민한 쪽에 속해 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임자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고집 또한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질적이면서도 짜증 아니면 삐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내는 그런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라고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평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평관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여기도 전문 기술 아니면 연구, 명령 체계, 그리고 전통 방식 이런 걸로 직업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부부 관계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면 일단 역시 개축 일간도 냉랭합니다. 서로가 좀 냉랭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강하게 내세우는 이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에 꽂혀 있으면 그것만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은근히 고집이 있는, 어떻게 보면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되게 순하고 착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속내막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숭과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일간은 연애 때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애를 해봐야 합니다. 그 순간만 판단하고 결정 지으면 나중에 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부드럽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대자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축일간 역시 이 화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얼어있는 구조에 온도가 맞아야 풀어지니까. 거기에 목도 같이 있다면 좋겠죠.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흐르기 때문에 이 목화의 구조가 아까 임자도 그렇고 개축도 그렇고 목화의 어떤 에너지가 잘 구비만 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개축일간도 역시 목화가 같이 주변에 있어준다면 아마 그 냉랭한 모습도 좀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이 화가 수의 입장에서는 재물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욕심,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또 돈에 대한 노예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본인 자신이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격적 부분에서는 많이 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비해서 참고하신다면 사주 풀이하고 또 손님 앞에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떤 글자가 이 사주에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했을 때 손님들한테 내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간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간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손님 몸에 와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임 시리즈를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붙여서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유추해서 상상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